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법과 윤리의 8개. 법과 윤리의 8개의 각계에 새겨지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랫선에는 사회 구성원, 즉 개인 집단의 개별 행위, 중간선에는 제도의 규정에 의한 행위, 윗선에는 절대자가 새겨진다. 이렇게 그래요. 말하고 있죠. 개인과 집단의 수많은 행위들에 의해서 사회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모든 행위들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요. 제도의 필요성에 의해서 즉 제도의 유지와 발전에 입각하여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설명했죠. 법과 윤리와 관련된 8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게 절대자, 두 번째 게 사회 구성원의 일탈행위, 사회 구성원 즉 개인 집단의 그냥 개별 행위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제도의 규정에 의한 행위, 그래요. 앞에 설명했죠. 뭐 이러한 것들을 탐구한다는 거죠. 통일성에 의한 행위, 제도가 그래요. 어떤 허용된 행위,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정할 때는 그 안에 통일성을 간직하죠. 사회 구성원 전체가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규칙, 윤리나 법 혹은 관습의 형식을 띠겠지요. 제도의 필요성, 그 속에는 제도의 필요성이 발견된다. 그래요. 그리고 정의가 발견된다.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래요. 정의에 입각하여 규칙이 정해지겠죠.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는 진리에 입각한 자비와 사랑이 당기면서 자비와 사랑이 전 사회 구성원들에게 펼쳐진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된 구세주의 정체는 뭐라 했나요? 어떤 한 사회를 구원하고 전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의 정체는 그래요. 절대자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의 의지인 것이죠. 제도의 의지가 절대자의 뜻을 간직하고 실현하려 할 때 구세주가 나타난다. 제도의 의지가 구세주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2017년에 이거를 쓰니도 깨달음이 상당한 거죠. 구세주의 정체도 밝혀내고 구세주의 정체를 아니가 글쎄요. 현 시대에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알 수가 없죠. 여기서 처음 언급한 거라면 이거를 쓴 이가 그래요. 처음 밝혀낸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세주를 얘기했는데 이러한 구세주의 특징은 뭔가요? 사람인가요? 사람이 아닌가요? 특정 개인은 아니죠.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특정 개인이 아니니까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또 걸리죠. 왜 그런가요? 제도의 의지는 한결같은 공통된 사회 구성원들이 의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 구성원들은 사람이잖아요. 특정 개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어렵죠.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사람 같고,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무관한 존재는 아니겠죠.
두 번째 특징은 뭔가요? 특정 개인처럼 정해진 수명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등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도 의지가 절대자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면 그래요. 영원하겠죠. 영원하다는 건 뭐 우주가 끝날 때까지는 아니고 인간 사회,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인류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영원히 함께하는 특징이 있지요. 좀 거창하게 말하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구세주는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좀 빨리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예전에 외단을 얘기했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외단을 이용하면 훨씬 수월하겠죠. 개인적으로 마음에서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요. 하늘나라의 법이라도 널리 전파되어 그래요. 사회 구성원들이 지키려 해도 지키려고 애쓰고 실천하면 그래요. 보다 쉽게 이루어지겠죠. 깊은 내용까지 몰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천신검. 창천신검은 태극신검의 한 형식입니다. 태극과 팔개로 구성된 창천의 그림을 건법으로 전환시킨 것이 창천신검입니다. 한 개의 검을 이용하여 만들 수도 있으나 두 개의 검을 이용합니다. 오른손에 든 검으로 선천팔개를 이용한 선천팔개검을 펼치고 왼손에 든 검으로 후천팔개검을 펼칩니다. 여기서는 창천신검의 기본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선천팔개를 두르고 후천팔개와 선천팔개의 개들이 순서대로 지나가는 형식을 취합니다. 규칙을 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요. 선천팔개를 머리와 발을 축으로 두릅니다. 선천팔개의 이어진 선 3개는 머리에 놓이고 끊어진 선 3개는 발에 놓입니다. 8개의 모든 개들은 땅과의 각도가 90도가 되도록 세웁니다. 8개의 각개는 가로로 세울 수도 있고 세로로 세울 수도 있는데 우선 가로로 세웁니다. 발은 어깨 넓이만큼 벌린 뒤 양발 끝의 각도가 양발 뒤꿈치를 중으로 45도 정도 되게 놓습니다. 검 2개를 손에 쥡니다. 쌍검법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선천팔기를 왼쪽으로 45도 각도로 회전시킵니다. 허리를 왼쪽으로 45도 회전시켜 선천팔기 8번째 개 윗선을 오른손에 든 검으로 우에서 좌로 빼고 중간선을 좌에서 우로 뺍니다. 그래요. 우에서 좌로 빼고 좌에서 우로 뺀다. 8번째 개죠. 동시에 선천팔기와 후천팔기의 개들이 기존의 선천팔기 8번째 개 뒤로 지나가게 합니다. 8번째 개 뒤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든 검으로 선천팔개의 2번째 개 윗선을 질러 끊는 것으로 시작하여 8번째 개를 지나 첫 번째 개까지 선천팔개 검을 펼치며 개를 지나가게 하면서 선천팔개 검을 펼친다는 거예요. 왼손에 든 검으로 후천팔개 2번째 개 아래선을 베어 있는 것으로 시작하여 아래선을 베는 것으로 시작하여 8번째 개를 지나 첫 번째 개까지 후천팔개 검을 펼칩니다. 그래요. 개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경우는 겹치지 않게 펼칩니다. 다 실험을 해보고 적은 것이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것은 아니지요. 뭐 생각나는 대로 적는데 자세히 관찰하면서 실험을 하면서 적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천팔개 4번째 개의 경우 그 4번째 개의 경우 윗선 중간선을 지르는 거죠. 윗선 중간선을 지를 때 동시에 후천팔개 중간선을 빼면 그래요.
후천팔계 네 번째게 중간선 아래선을 배워야 합니다. 후천팔계 중간선 아래선을 배워야 되죠. 네 번째게는 겹친다는 거예요.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선을 동시에 지르고 배면 겹치게 됩니다. 이 경우 선천팔계 중간선을 지를 때 후천팔계 아래선을 배고 선천팔계 윗선을 지를 때 동시에 후천팔계 중간선을 배면 겹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또한 선천팔계 여덟 번째 개와 후천팔계 여덟 번째 개가 겹치는데 또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선천팔계 여덟 번째 개의 경우 윗선 중간선을 빼고 후천팔계 여덟 번째 개 중간선 아래선을 질러야 합니다. 그 윗선을 배거나 지를 때는 다른 선을 지르거나 배워야 되겠죠. 그러면 안 겹치는 거죠.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중간선을 동시에 베고 지르면 겹치게 됩니다. 이 경우 선천팔계 중간선을 뺄 때 후천팔계 아래선을 지르고 선천팔계 윗선을 뺄 때 동시에 후천팔계 중간선을 지르면 겹치지 않게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죠. 여덟 번째 개까지 오른손으로 선천팔계검을 펼치고 왼손으로 후천팔계검을 펼친 뒤 자세를 바로 잡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써야 되겠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 그래요. 장천신금이라 원래 장천신금이라는 명칭을 발견하고 그 장천신금을 창안하고 원래는 태극신금 이 글의 제목이 태극신금인데 장천신금으로 바꾸려고 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태극신금의 유래에 대해서는 예전에 설명을 했죠. 태극신금 명칭의 유래. (4월 14일자에) 이때 했죠. 4월 14일. (4월 14일) 원래 태극신금이라고 이름을 지으려 했죠. 건법 이름은 태극신금이라고 지으려 했는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태극신금이라고 지었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태극신금이라는 명칭을 최초로 사용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저기서 태극신금이라는 그래요. 명칭이 있죠.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을 장천신금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하지만 명칭이 겹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꼭 첫 번째로 명칭을 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어쨌든 이 무공호 태극기를 보면서 만들었으니까 태극신금이 처음 지은 태극신금이 훨씬 잘 어울리죠. 장천신금보다는. 그래요. 그래서 명칭을 바꾸려다가 바꾸지 않은 것이에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